안녕하세요. 지혜로운 해설가 정성이에요. 지난 시간에는 죽음의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는 모습으로 모두의 중심을 잡아준 이순신 장군의 리더의 기술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눴었죠. 오늘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억울하고 원통했던 시간 속으로 들어가 보려고 해요. 나라를 위해 목숨 바쳐 싸웠지만 돌아온 것은 칭찬이 아니라 차가운 의심과 모함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살다 보면 그런 순간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내 진심이 왜곡되거나 열심히 한 일이 아무런 인정도 받지 못하고 때로는 가장 가깝다고 믿었던 사람에게서 서운한 말을 듣기도 하고요. 오늘 우리 시대의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런 억울함의 파도가 밀려올 때 우리는 어떻게 스스로를 지켜내고 마음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순신 장군의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 백의종군 시절을 통해 그 평정심의 기술에 대해 확실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연전연승을 이끌며 나라를 구한 영웅, 백성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던 삼도수군 통제사 이순신. 하지만 그의 빛나는 능력을 시기한 조정의 모함은 결국 칼이 되어 돌아왔어요. 그는 출전 명령을 어겼다는 죄목으로 옥에 갇혀 모진 고문을 당하게 됩니다. 간신히 죽음의 문턱에서 풀려났지만 그는 이제 최고 지휘관이 아닌 가장 낮은 계급의 병사, 백의종군의 길을 떠나야 했습니다. 평생을 바쳐 일군 조선수군이 자신의 후임이었던 원균의 손에서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는 소식을 그저 무력하게 듣고만 있어야 했죠. 인생 선배님들 한번 그 마음을 헤아려 보시겠어요? 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쳤는데 나라는 나를 죄인 취급해요. 내 진심을 알아주기는커녕 손가락질하죠. 얼마나 억울하고 피가 거꾸로 솟는 심정이었을까요? 아마 보통 사람이라면 세상을 향해 소리치고 나를 모함한 이들을 저주하며 밤잠을 설쳤을 거예요. 하지만 장군은 달랐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평정심의 첫 번째 열쇠를 발견하게 돼요. 그것은 바로 내 힘으로 바꿀 수 없는 것과는 싸우지 않는 기술입니다. 장군은 임금의 오해나 조정의 시기 질투가 자신의 힘만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거대한 파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파도를 향해 주먹질하고 분노해봤자 결국 지쳐 쓰러지고 상처받는 것은 자기 자신뿐이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평정심의 첫 번째 열쇠는 나를 오해하는 다른 사람의 마음, 이미 뱉어져 버린 서운한 말들처럼 내 힘으로 바꿀 수 없는 파도와는 더 이상 싸우지 않는 거예요. 그저 어쩔 수 없지라고 담담히 인정하고 한 발 물러서는 것. 그것이 내 마음을 지키는 가장 첫 번째 기술입니다. 세상의 파도와 싸우기를 멈췄다면 그 다음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장군은 그 힘과 시간을 고스란히 자기 자신에게로 돌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평정심의 두 번째 열쇠. 남의 평가가 아닌 내 마음의 밭을 일구는 기술입니다. 모든 벼슬을 빼앗기고 죄인이라는 굴욕적인 신분으로 전국을 떠돌았지만 장군은 자신의 소명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않았어요. 가는 곳마다 무너진 성벽을 살피고 군사 전략을 구상하며 나라를 걱정했죠. 남들이 뭐라고 손가락질해도 나는 여전히 나라를 지켜야 할 조선의 장수다라는 자기 정체성을 굳건히 지켰던 거예요. 더 나아가 장군은 이 고통의 시간을 자신을 더 깊이 들여다보는 성찰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백의종군 길에 어머니의 장례를 치르며 효를 다하지 못한 자신을 돌아보았고 전쟁으로 신음하는 백성들의 삶을 보며 지도자의 책임감을 더욱 깊이 새겼습니다. 가장 억울한 시간을 가장 성숙한 시간으로 바꾸어낸 것이지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한 생각은 잠시 잊으세요. 대신 나는 누구인가 라는 나의 소명, 나는 이 경험을 통해 무엇을 배울 것인가 라는 성찰에 집중하는 겁니다.
즉, 내 마음의 밭을 일구는데 온전히 집중하는 것. 이것이 외부의 어떤 평가에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평정심을 만드는 두 번째 열쇠입니다. 자, 그럼 이순신 장군의 이 위대한 지혜를 오늘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첫째, 자녀가 내 진심도 모르고 서운한 말을 할 때 파도와 싸우지 마세요.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라고 소리치며 감정의 파도에 함께 휩쓸리기보다 잠시 숨을 고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지금 저 아이도 뭔가 힘든 일이 있겠지. 내가 지금 당장 바꿀 수 없는 아이의 마음과 싸워서 뭘 하겠나. 그렇게 한 발 물러서면 내 마음이 훨씬 편안해집니다. 둘째, 사소한 오해로 마음이 상했다면 내 마음의 밭을 읽으세요. 밤새 나를 오해한 사람을 원망하며 미움이라는 잡초를 키우기보다 이렇게 생각의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괜찮아. 나는 내 진심을 아니까. 그리고 나의 소중한 시간을 독서나 산책처럼 나를 위한 일에 쓰는 거죠. 나는 좋은 사람이다 라는 나의 중심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해요. 셋째, 나이 들었다고 무시당하는 기분이 들 때 그 시간을 성찰의 걸음으로 삼으세요. 분노하고 좌절하기보다 이럴 때일수록 어른다운 품위를 보여주자고 다짐하는 거예요. 이 경험을 통해 나는 오히려 내 안의 지혜와 연륜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억울함은 나를 더 깊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인생 선배님들, 세상에서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결국 나 자신뿐이에요. 남의 칭찬에 너무 우쭐할 필요도 없지만 남의 비난이나 오해에 무너질 필요는 더더욱 없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결국 모든 오해를 씻고 다시 삼도수군 통제사가 되어 나라를 구했듯이 우리가 묵묵히 나의 가치를 지키며 올바른 길을 걷다 보면 진심은 언젠가 통하기 마련이니까요.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의 평가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나 자신을 잃지 않는 단단한 마음, 바로 평정심입니다. 마지막으로 스스로를 다독여줄 수 있는 성찰 질문 하나를 드릴게요. 오늘 밤 나를 서운하게 했던 그 사람이나 상황을 잠시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질문을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 나는 이 경험을 어떤 걸음으로 삼아 내 마음의 밭을 더 단단하게 읽을 수 있을까? 다음 시간에는 이 시리즈의 마지막 장으로 고독 속에서 길을 찾는 이순신 장군의 성찰의 기술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